네,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는 첫 화면이 이제 예제를 실행하는 화면과 그 VR 코딩을 시작하기,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는 메뉴와 그리고 이제 제품키를 활성화하는 메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VR 코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 VR 코딩 시작하기, 자, 이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처음 사용할 때 이렇게 내용들이 없고요. 지금 이제 이전에 지금 코딩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새롭게 코딩을 시작할 때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 새로 만들기, 네, 이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코딩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이 그 VR 메타버스 코딩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 코딩 편집기 화면이고요. 크게 보면 왼쪽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3D 공간이라든가 그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짤 때 이 안에 이제 블록 코딩 명령어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자, 이 코드는 이 블록 모드와 텍스트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명령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이제 옵션 창과 속성 창이 되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코딩 명령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코딩 명령어는 이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월드씬 배경을 한번 이렇게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직 명령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자, 로직 명령어는 여러 가지 그 코딩에 필요한 명령어들이 좀 주로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그 3D 오브젝트 명령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본적인 도형들,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도형과 아래쪽에는 오브젝트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첫 번째로 간단하게 월드씬 추가하기를 한번 추가해서,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명령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월드씬 명령을 추가를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씬이 하나 실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 실행은, 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실행되는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자, 이 실행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코드가 실행이 돼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실행 환경이 하나 보입니다. 자, 이 기본 씬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이 실행하는 화면을 종료하는 방법은, 자, 이 왼쪽 메뉴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 자, 이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월드씬 추가하기를 클릭을 해보면, 방금 전에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월드씬 추가하기를 명령을 클릭하면, 자, 오른쪽에 이 명령어와 관련된 옵션, 컴포넌트들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거나 이쪽 끝에 있는 이 스크롤바를 누르시면, 다른 그 옵션과 컴포넌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 이제 기본 씬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옵션 중에서 이제 씬 모델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마우스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를 클릭. 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지금 씬 모델에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월드 인바이러먼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씬은 이 속성 창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씬을 한번 여기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걸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씬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도시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공항, 그리고 항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주 관련된 우주선 발사라든가 이런 우주 공간들, 그리고 집 같은 거, 기차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전시장들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그 모델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 배경 씬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씬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직접 구성을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일단 우리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기본 씬으로, 디폴트 씬으로 선택할게요. 사실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까 그 실행해보면 그 기본으로 실행됐던 파일이 사실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그 첫 번째 씬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해서 좀 더 그 실행되는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잘 보시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튼들이 큰 버튼 2개와 작은 버튼들이 있는데, 이 큰 버튼들은 이제 조이스틱 역할을 합니다. 화면을 이동을 한다거나, 회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실제 화면을 터치해도 되지만, 이 조이스틱을 터치를 해도 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프로그래밍에서 직접 이 이벤트들을 받거나 값들을 읽어올 수 있고요. 이 또 각각마다 버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들을 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을 보면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아이콘처럼 생긴 게 2개가 있는데, 자, 요 VR 글자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이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할 때는, 자, PC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할 때는 이 VR 모드로 이렇게 켜놓게 되면 얘가 이제 VR 모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거쳐할 수 있는 VR 기기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VR 모드로 이 컨텐츠를 실행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파란색 있는 아이콘,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적청환경, 에너글리프 모드라고 하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적청환경을 쓰고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화면이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스마트폰이 없어도 일반 PC 화면을 이 적청환경만 있으면 그 태블릿이나 PC 화면을 입체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모드를 끄려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 원래의 모드로 들어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되는 화면에서 여러 가지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 휠 누르면 이동도 되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방법들,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이 명령어 구조를 보면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명령어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 명령어를 추가된 명령어나 어떤 기존에 있는 명령어들을 클릭을 하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옵션들이 뜨고, 이 옵션에는 기본적인 다양한 컴포넌트들, 뭐 방향, 크기, 위치, 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들 우리가 이제 좀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사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새 파일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코드를 만들 때 스크립트를 만들 때 쓰는 버튼이고, 여기 지구본 모양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 스크립트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서 다른 기기로 보내거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로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이 지구본 모양을 눌러서 이 스크립트를 저장하게 되면 아까 우리 그 뒤쪽에 갔을 때 맨 처음 화면에서 인터넷 다운로드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 자, 인터넷 다운로드를 눌러서 여러분들 그 이메일 아이디로 이제 그 스크립트를 저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메일 아이디로 저장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인터넷 다운로드 이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했던 코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명령어 구조와 어떻게 얘가 이제 작동되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다 간단하게 공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자, 공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월드심 배경 밑에 3D 오브젝트 명령어라는 그룹이 있는데, 자, 이 3D 오브젝트 명령어 그룹 안에는 기본적인 도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형들. 뭐 추가적인 도형은 추가적인 도형 아래에 있습니다만, 박스라든가 빈 오브젝트라든가 공 같은 거 이런 기본적인 모양은 이 3D 오브젝트 명령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공을 추가를 할 거니까 공 추가하기 이 명령어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코드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 추가하기인데 이 명령어가 추가될 때마다 뒤에 이름이 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실행하면 공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추가된 공 오브젝트 이름은 그 스피어 1의 약자 SP1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자, 실행창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공이 바닥에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추가된 공을 우리가 위치를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으로 한
4m 정도? 4m 정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자, 공을 위로 올리는 방법은, 자, 이 옵션에서, 자, 공 모양 추가하기 명령을 선택을 하면, 옵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위치, 자, 위치라는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위치라는 옵션을 집어넣으면, 뭐, X축은 이제 좌우가 되고, Y축이 위아래가 되고, Z축은 앞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 우리가 한 4m 정도 올릴 거니까, 4 정도? 유니티, 저희가 이 툴이 유니티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4 정도의 값으로 우리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플러스 버튼 눌러서 4로 이렇게 바꿔주고, 네. 자, 바꿨죠? 한번 실행해서 한번 위치가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자, 실행을 하니까, 여기가 아까 있던 자리가 원점이었는데, 자, 지금 위로 공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공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위치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공을 이제 올리는 것도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자, 공이 한번 떨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지금 떨어지게 하려면 공의 물리적인 특성을 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 옵션 중에 공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옵션으로는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 네, 우리 여기서, 질량을 선택을 하고, 질량은 이제 킬로그램 단위인데 1kg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질량 옵션을 넣어주고 실행. 네. 자, 실행을 하니까 이제 공이 쭉 떨어졌는데, 공이 잘 안 튀겼죠. 그죠? 네. 자, 공이 잘 안 튀겼는데, 공이 튀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공 모양 추가하기를 선택을 하고, 자, 옵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이 튀기게끔 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보면 되겠죠? 네. 쭉 가니까, 자, 옵션 중에 보니까 탄성이라는 옵션이 보입니다. 탄성. 네. 자, 탄성을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성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지금 1이면 가장 큰 탄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네, 공이, 자, 떨어졌는데 조금 좀 튀기다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잘 안 튀기는 이유는 바닥에도 탄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현재 바닥에는 지금 탄성이 없고, 공에만 탄성이 있다 보니까, 공이 제대로 튀기지 않고 조금 튀기다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공이 좀 더 잘 튀기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공이 잘 튀기지 않았던 이유는 공은 탄성은 가장 큰 값이지만 바닥에 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배경에는 탄성이 잘 안 들어가서 우리가 바닥판이라는 걸 따로 하나 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판. 자, 3D 오브젝트의 명령을 갔더니 아래쪽에 바닥판 추가하기라는 명령이 하나가 보이네요. 네. 바닥판 추가하기를 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실행하니까 바닥판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뭔가 잘 안 튀겼죠. 그죠? 자, 바닥판에 아무런 아직 우리가 여러가지 물리적 속성을 넣지는 않았어요. 자, 바닥판은 일단 우리가 탄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네. 바닥판 탄성 넣었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좀 이상해질 거예요. 지금 이 기존에 있는 공간의 바닥하고 지금 이 바닥판하고 지금 겹치다 보니까 얘가 지금, 튕겨져 버리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닥판을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닥판에 위치 고정이라는 옵션을 써서 아예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게끔 자, 이렇게 위치 고정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닥판에 대해서 자, 위치 고정 옵션을 주면 자, 이렇게 바닥판이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도 계속 일정하게 잘 튀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공을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모양 추가하기,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 모양 추가하기에서 명령어를 눌러서 새롭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자, 우리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 일단 이 명령어들의 위치를 옮길 때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움직이게 되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화면을 움직일 때 쓰는 위아래 버튼은 화면을 움직일 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내가 명령을 추가했는데 위치를, 자, 요 위치를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바로 위로 올리지 말고, 자, 명령어를 옆쪽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여줬다가 다시 움직이면 얘가 명령어가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이동할 때 옆으로 움직였다 이동하면 명령어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 명령어를 나는 복사하고 싶다. 네. 복사를 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움직이게 되면 명령어가 복사가 안 되고 이렇게 움직여져 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복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 모드. 자, 복사 모드를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움직여주면 이 명령어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 네. 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물체를 만들 때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보면 이제 공의 이름이 지금 SP1이고, 자, 두 번째 복사한 공의 이름도 SP1입니다. 자, 공의 이름은 여기서 오브젝트들의 각 이름을 겹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규칙은. 자, 그래서, 자, 공의 이름은 SP1이 아니고 얘는 반드시 이렇게 겹치지 않게 SP2. 자,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도 지금 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아마 실행하면 공이 튕겨져 나갈 텐데, 뭐, 위치도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로 좀, X축으로 3 정도 수정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공이, 자, 이렇게 두 개가 복사가 돼서, 이렇게 튀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복사할 때는, 복사 모드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그 PC인 경우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 명령어를 움직여도 마찬가지로 복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자, 첫 번째 명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얘는 뭐 SP, 3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쳐서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공의 이름이 겹치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위치도 겹치지 않게끔 하면, 네, 공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기존의 배경이랑 좀 겹쳤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작성을 하고 옵션을 추가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집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블록 코딩은 내부적으로는 스크립트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텍스트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실제 나중에 뭐 다양한 C 언어 스타일의 코딩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코드를 직접 짤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모드가 편하신 분들은 텍스트 모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블록 모드가 편하신 분들은 이제 블록 모드로 코드를 작성해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 기본 편집기 과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